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택 청약 파헤치기. 지난 시간 혹시 들어보셨으면 내게 맞는 주택 마련 이 전략을 세워가지고 가점을 높여가지고 이제 당첨 확률을 높여야 되거든요. 지금 생각보다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두 번째 시간인데 청년 주택 드림 통장, 그다음에 각종 이제 뭐 특별 공급 특공이 있습니다. 뭐 신혼부부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해줄 전문가는 최수길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저도 뭐 잘 모르는 부분 네. 이제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이 네, 네. 청약 제도라는 게 네. 지난 시간에 정리해 주셔서 도움이 됐고, 자 이번에는 이제 먼저 청년 주택 드림 통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청년의 그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히 설계된 통장이고요. 네. 가입 대상은 19세부터 34세 무주택자이고요. 병역, 복무기간 최대 6년까지는 나이에서 차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으로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그다음에 주택 청약 종합저축과 중복 가입은 안 되고요.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가입되고 있다 한다면 그걸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보다 이게 더 높은 금리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네요. 그렇죠. 네, 그건 뒤에서 아마 그래서 청년들은 이걸 진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네네. 그러면 청년 주택 드림 통장 혜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네. 지금 금리는 최고 연 4.5% 정도 되고요. 주택 청약 종합저축보다 1.4% 정도 높은 우대금리를 주고 있습니다. 네. 가입기간별 금리를 보면 1개월 초가 1년 미만일 때 3.7%, 1년에서 2년일 때 4.2% 정도 주고 2년에서 10년이면 4.5%이거든요. 10년 초과면 3.1%입니다. 주택 청약 저축이 2년 이상 됐을 때 연 3.1%니까 상당히 높은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납입 금액을 연 600만 원 한도로 해서 이자 소득 500만 원까지 이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고요. 이런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2년 이상 통장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년주택 드림 통장 우대 혜택 비교표를 만들어 가지고 해주셨는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앞에서 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좀 이게 복잡하거든요. 비교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일단 청년주택 드림 통장은 우대금리, 뭐 비과세, 소득공제 이렇게 세 가지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우대금리를 받으려면은 납입금액 5천만 원 10년간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근로사업, 기타소득 같은 게 5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무주택 기간만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받을 땐 그 세율을 15.4%를 내는데 여기는 연 납입금액 60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는 500만 원 한도로 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고요. 소득 기준으로는 근로소득 3,600만 원, 사업소득 2,600만 원 이하이고요. 가입 후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은 계속 적용됩니다. 또 연간 납입액의 300만 원의 40% 범위 내에서 소득 공제가 가능한데 근로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해당 과세기간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됩니다. 또 매년 연말정산 때 신청을 해야 되니까 매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대 금리에다가 비과세와 소득 공제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네네. 이게 굉장히 유리하네요. 네, 굉장히 파워풀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도 은행에 이제 계셨잖아요. 네네. 이제 금리 면에서도 이게 은행보다는 훨씬 유리하네요. 네. 지금 금리 내려서 뭐 금리가 2%대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4.4%대면 아주 좋은 거죠. 거기다가 이제 뭐 비과세에다가 직장인이니까 소득 공제까지 이렇게 혜택을 주니까 네네. 굉장히 진짜 파워풀한 그런 우대 혜택입니다. 네. 그리고 청년주택 드림,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좀. 네네. 이 대상 주택은 6억 원 이하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청약을 당첨했을 때 만 39세 이하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가입을 했고 또 1천만 원 이상의 납입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연소득은 미혼일 때는 7천만 원, 신혼부부에는 합산으로 1억 이하여야 되고요. 대출 한도는 미혼 3억 원, 신혼부부는 4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금리는 2.4%에서 4.15% 우대금리가 되어 있고요. LTV는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80%까지 되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627 대책으로 70%까지만 가능합니다. 아니 그 당첨되기만 하면 이제 대출 받을 때도 굉장히 유리한 것 같네요. 네네. 예, 대출 금리도 2.4에서 4.15 그렇죠. 사이고. 네네. 그다음에 요즘 뭐 저기 LTV라든지 뭐 저기 DSR라든지 이렇게 너무 이제 대출 받기 힘든데 요거는 굉장히 조건을 좋게 만들어 놨네요. 네. 근데 단지 조금 아쉬운 거는
대상주택이 6억 원이니까 네. 분양가가 6억 원인데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수도권 지역에서는. 네. 그런 좀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네. 특별 공급 얘기를 좀 이제 하실 텐데 이게 일반 공급하고 뭐 무엇이 다릅니까? 우선 뭐 일반 공급부터 하면 일반 공급은 청약 가입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아까 우리가 84전 얘기했었던 가점제가 있었고요. 가점제와 상관이 없는 추첨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첨제는 뭐 내가 점수 이렇게 몇 점이냐 중요하지 않고 그냥 추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젊은 세대들은 당장 가점이 높지 않기 때문에 추첨제를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 민영이나 공급주택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로 뭐 20%에서 비규제 지역은 100%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청약 시 꼼꼼히 그 내용을 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특별 공급은 특정한 조건을 갖춘 계층한테 우선 공급을 해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면 신혼부부라든가 생애 최초 또는 다자녀, 노부모 부양 같은 경우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젊은 세대가 특별 공급 공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내가 뭐 생애 최초일 수도 있고요. 신혼부부일 수도 있고 또 다자녀에 좀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우선적으로 잘 고려해서 전략을 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청약 공고문, 이제 청약 홈을 이제 활용하기. 네네. 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청약하려면 공고문도 내용을 봐야 되고 또 어디서 뭘 확인하는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청약 홈페이지에서 5단계 정도는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청약 통장 가입일 및 예치금을 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납입 인정금이 얼마큼 되는지, 그 다음에 무주택 내가 해당이 되는지, 그 다음에 과거에 혹시라도 재당첨 그런 제약이 있었는지, 다섯 번째는 가점이 얼마 되는지 이런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 청약 공고문 보면 아주 빽빽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걸 다 하나하나 보기는 어렵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9가지 정도는 눈여겨서 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날짜를 체크하고, 두 번째는 이제 공급 개요나 주택 평형 공급 세대수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청약 자격과 가점제, 추첨제는 어떤 것인지 좀 확인해야 되고, 공급 금액, 그 다음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특별 공급 조건이 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입주는 언제쯤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단지는 배치도는 어떻고 평면도는 어떤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8번째로 전매 제한, 재당첨 제한, 실거주 의무 이런 내용을 꼼꼼히 좀 확인해야 할 것 같고, 9번째는 필요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또 청약을 포기했을 때 불이익은 무엇이 있는지, 그 공고문을 볼 때 이런 9가지 기준점에서 내용을 보시면 조금 더 보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택 청약 특별 공급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 공급이라는 건 특정 조건을 갖춘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일반 공급보다는 경쟁률이 좀 낮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은 그 중에서 기간 추천 특별 공급, 그다음에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추천 특별 공급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기간 추천 특별 공급은 국가 유공자, 장애인, 군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공급하는 특별 공급이거든요. 공급 물량의 10% 정도, 공공 일반 모두 가능하고요. 85제곱미터 이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신청을 해당 추천 기관에 신청을 별도로 해가지고 그 해당 기관에서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절차를 밟으면 되겠습니다. 국가 유공자, 장애인, 군인은 이 진짜 사회적 배려가 좀 필요한 계층이잖아요. 네네. 기관에서 추천하는 특별 공급이다. 네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근데 총 공급 물량의 10% 이내로 이렇게 네네. 하고 있네요. 네. 자,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까지는 다 자녀 가구라고 하면 3명 이상을 이야기했었거든요. 네. 금년부터는 이제 2명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9세 미성년자하고 태아, 입양아를 이제 포함하는 거고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한 120% 이하 정도 돼야 되고, 가점 기준으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녀 수, 영유아 6세 미만, 세대 구성이 3세대 이상이냐, 한부모냐, 그다음에 무주택 기간, 그다음에 지역 거주자, 그리고 가입 기간, 이렇게 총 6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점수를 가지고 특별 공급을 하게 됩니다. 앞 시간에는 이 다자녀가 가점이 돼가지고 이제 일반 분양을 신청하는 건데, 네네. 여기 다자녀가 또 특별 공급
부분도 있으니까 네네네. 같이 또 이렇게 트라이도 해보고 해야 그렇죠. 되겠네요. 네네, 이것도 공급 물량 이제 10% 이내네요. 네, 10% 정도 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 특별 공급 요즘 뭐 또 자꾸 이제 인구도 줄어들지만 신혼부부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신혼부부 특별 공급 대상이 좀 중요한데요. 네. 혼인 기간 7년 이내만 신혼부부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입주자 모집 기준일 기준 무주택 세대원이어야 되고요. 네. 과거에는 작년까지만 했을 때는 혼인 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무주택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없어졌고요.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설량의 한 23%, 24년 대비 한 5% 정도 이제 확대가 되었고요.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설량의 30%,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설량의 10에서 15%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우선 공급이 있는데 민영과 국민이 20%에서 35%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공공주택 일반 공급 중에 신생아 쪽을 신설을 했습니다. 50%까지 신설이 돼서 굉장히 신혼부부 쪽의 특별 공급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출산 특례 신설을 했습니다. 작년 6월 19일 이후 출산 가구에게는 특별 공급 재당첨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말씀해 주십시오.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위한 특별 공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공주택, 민영주택이면서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해서 공공택지는 15%, 민간택지는 7%의 물량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여야 되고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 그리고 세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근로와 사업 이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최근 5년 이상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년 조금 부동산 이런 자산에 대한 제한도 있으니까 네. 꼼꼼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네. 또 소득 기준은 조금 공공분양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조금 다르거든요. 우선 공공분양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벌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한 100% 되고요. 일벌이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의 한 120% 정도 이하.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일벌이는 130%, 맞벌이는 한 14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 생애 최초 대출은 어떻습니까? 네. 생애 최초 대출은 이제 내 집 마련 디지털 대출이라고 하는데요. 네. 한도가 한 2억 4천 정도 되고요. 30세 이상 단독 세대주는 한 2억 정도 됩니다. 보금자리로는 한 4억 2천 정도 되거든요. 자격 조건으로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야 된다. LTV는 최대 70% 정도 되고요. 디딤돌에서는 금리도 한 0.2% 정도 5년간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뭐 생애 최초 대출이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도 잘 이용하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방 청약 주의점을 준비해 오셨네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서울과 지방의 그 청약이 굉장히 뭐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방 청약을 할 때 좀 되게 유의를 좀 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가지고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네. 첫 번째는 수요가 부족해서 미분양 리스크가 있을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계속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인지 인구가 좀 유입되는 지역인지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통 등 인프라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가 아파트에 투자하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환급성이거든요. 네. 근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잘못 들어가면 또 환급성이 또 현저하게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한 유의를 해서 지방 청약할 때는 좀 더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지방 부동산 경기가 더 이제 안 좋더라고요. 네, 안 그러니까 이제 또 너무 지방은 이제 뭐 내가 살기 위한 조건이면 모르겠는데 네. 또 너무 투자 목적에 그렇게 또 지방 청약을 이렇게 받는 것도 네, 조금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청약 관련한 자주 묻는 질문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청약 관련은 워낙 질문이 많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5가지 정도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 청약 통장 일부 인출이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청약 통장 인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통장에서 2가지밖에 없습니다. 해지를 하거나 주택 청약 예금 담보 대출을 받거나. 물론 청년 주택 드림 통장이 당첨됐을 때 계약금 지급을 위해서 뭐 이래는 뭐 중도 인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해지하거나 예금 담보 대출을 받거나 이렇게 가능하고요. 담보 대출이 가능하군요. 네, 가능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이 많은 게 청약 통장 증여나 명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주택 청약 저축은 불가능하고요. 네.
단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과거의 상품인데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갖고 있을 때는 내가 주택청약저축으로 전환할 때도 이런 유의점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아이통장은 언제 만들어주는 게 좋겠느냐는 질문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만 14세부터 만들어주면 충분하다. 이유는 만 14세부터 인정이 되거든요. 미성년자 5년 동안 인정이 되기 때문에 60개월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만 14세 때 가입을 해도 15년이 지나면 29이지 않습니까? 네. 그때 가면 청약할 수 있는 충분한 그 기간은 채우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물론 이제 어릴 때부터 가입한 상품들이 있으면 14세 때 되었을 때 해지해서 별도로 운영해도 제가 봤을 때 무난하다 이렇게 되고요. 또 은행에서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어릴 때부터 가입을 시키는데 그런 중간 정도의 그런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생애주택 자격 요건 중 오피스텔을 소유하면 유주택자에게 물어보는 분이 계시거든요. 주택 청약에서 오피스텔은 이제 주택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단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 이제 포함이 되거든요. 이럴 때 좀 유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청약 통장 없이도 주택 청약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 우리가 줍줍이라고 하거든요. 누군가가 놓친 청약 기회를 주어가는 걸 이야기하는데 미분양일 수도 있고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계약일 수도 있습니다. 당첨되더라도 청약 통장 사용은 계속 가능한데 그래도 예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청약 시에 꼼꼼히 내용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내용들은 분양당지 별도 공고가 있거나 청약홈 해당 건설사에 직접 접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는 청년주택 드림 통장이라든지 그다음에 특별 공급 이제 조건들, 내가 혹시 또 이제 특별 공급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지, 이 생각보다 이게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이제 복잡한데, 이 내 집 마련 이 전략도 반드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서 나에게 맞는 맞춤식 전략을 좀 반드시 짜서 거기 실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최수길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